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룽이들 안녕. 나룽이들 잘 네. 지냈냐? 갑자기 반말을 시전한다고 이런 MZ 같으니 오늘 볼까? 오늘 준비한 스웨트셔츠는 어떤 것이 뭐 1등이다 이런 걸 가린다기보다는 가격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나에게 맞는 스웨트셔츠를 찾는 법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 볼까? 첫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유니클로. 유라인 스웨트셔츠를 사셨구나. 이거 왜 샀지? 기억난다. 저희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 콘텐츠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유라인 스웨트셔츠는 사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까 대충 보고 유니클로 스웨트셔츠 잘 만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라인이었네요. 유라인. 스웨트셔츠의 원단이 뭐 좋고 나쁨을 보통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핸드필이라고 하는데 손의 터치감. 두 번째는 원단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원사의 양. 목적에 따라서 봄이나 가을에 입으시는 거는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한겨울에는 두껍게 만들거나 기모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중량감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같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좀 더 원사가 많이 들어간 원단을 좋은 원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단해지는 거 플러스 세탁 후의 변형이 조금 더 덜하죠. 가을용이나 봄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얇은 원단을 쓰셨고 전체적으로 봉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밑단 부분이나 아니면 소매 끝에 쓰는 네. 잘 늘어나는 원단 있잖아요. 네. 이 조직의 이제 원단을 몸판의 옆쪽에 쓰셨는데 네. 스웨트셔츠가 처음 나왔던 미국의 농구 선수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운동복에서 보통 네. 이런 기법을 많이 썼었어요. 더 신축성 있으라고. 옆면에 패널을 만들어서 립을 대게 되면 반드시 봉제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편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옛날 방식의 메이킹을 고증을 했다. 고퀄리티네요. 그럼 그렇죠. 생각보다. 갈라산봉이라고 해서 봉제를 했어요. 안쪽에 봉제를 하고 남은 원단이 있잖아요. 풀리지 말라고 오버로크를 먼저 쳐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겉에서 산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줄 스티치가 들어가면서 정리를 싹 해주면서 안쪽에서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나요. 늘어나는 부위에 시접을 정리하기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목 부분도 소매에 쓴 립 원단으로 이렇게 랍바를 싸셨는데 귀찮은 공정이거든요. 세탁 후에 변형이 조금 덜하다는 점이랑 여기가 이제 좀 약간 도톰해져서 목을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네. 한 바퀴를 돌리다 보면 끝 마무리가 있잖아요. 끝 마무리 제가 본 중에 진짜 제일 깔끔하게 하셨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처음 보세요? 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스웨트셔츠들은 립 안쪽에서 이제 시접이 있고 시접을 한쪽으로 뉘인 다음에 겉에서 뭐 스티치를 받거나 이런 식의 봉제 방법이었는데 얘는 바텍이라고 해야 되나? 실로 스티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촘촘하게 박으면서 시접 자체를 아예 안으로 말아 넣으셨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봉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유니클로를 뭐 특히 빠는 건 아닌데 동 가격대 옷 중에서 유니클로보다 잘 만든 옷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려면은 솔직히 다른 브랜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선까지 볼 수도 있을까요? 10만 원 배수를 많이 안 본다고 해도 10만 원은 줘야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스웨트셔츠는 와일드 뭔가요? 동키의 스웨트셔츠를 준비를 했고요. 귀여운 그래픽이나 레트로 느낌이 좋아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 디자인실에서 디자이너들도 많이 입는 브랜드고 이태리 브랜드지만 굉장히 미국스러운 스웨트셔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빈티지 샵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미국 스웨트셔츠랑 사양이나 원단의 질감이 비슷해요. 와일드 동키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로 뭔가 다른 스웨트셔츠랑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다 이제 핸드워시를 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똥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보풀이 그대로 이제 막 살아있어요. 새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품이 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소비자 클레임 들어오거든요. 외국 제품에서는 약간 감성값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나마 핸드워시가 좀 덜 들어간 제품이에요. 약하다. 워싱이 많이 들어간 애들은 보면은 스펙도 좀 더 작고 보풀도 더 많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이걸 제거할 수도 있었겠지만 빈티지함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워싱 후에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된 하자. 되게 흐물흐물해요. 오래된 스웨트셔츠 같은 거 보면 세탁을 반복하면서 이 원사에 떨어지는 이제 실조각들이 이제 계속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세탁을 하면 할수록 이제 부드러워지고 원단이 얇아지고 가벼워지는데 한 뭐 10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원단 일부러 성글고 가볍게 짜셨다. 굉장히 힘없는 부드러운 립이 달려있고 목에 달려있는 립도 마찬가지로 워싱 후에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한 느낌까지 살려서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워싱이 한번 돼서 나오면은 네. 수축률이 덜 하나요?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스웨트들이 프리워싱을 해요. 원단에서 워싱을 하든 완성을 하든 하는데 그런 다음에 보통 잡사들이 나오거나 보풀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제거를 해서 보통 이제 출시를 하는데 얘는 제거를 딱히 하지 않았다. 제가 이거를 만약에 사가지고 배송을 딱 집에 왔어요. 우리 엄마가 먼저 뜯어보면은 그쵸? 누가 입던 거 샀냐고 뭐라 그러실 하실 수 것 있어요.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 근데 이거 지금 투행라거든요? 되게 짧네요. 짧은 것도 약간 빈티지스러운 것 같아. 상동도 굉장히 여유스럽고 팔이 T자잖아요. 옛날 스웨셔츠 스타일. 그래서 아마 입으면은 이렇게 어깨가 되면서 여기가 약간 이제 주름이 생길 거고 짧으니까 약간 배꼽이 보이겠죠? 소매 부분이나 밑단 부분은 두 줄 삼봉을 쳤는데 아까보다는 두꺼운 실을 사용해서 성글게 쳤고 오버로크를 따로 치지 않고 시접을 굉장히 짧게 삼봉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약간 옛날 방식 느낌이고 안쪽에서 립을 같이 봉제를 했어요. 저렴한 옛날 스웨셔츠들을 보시면은 여기 스티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에 여기까지 봉제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 방식을 많이 안 써요. 그쵸. 이 소매가 원통으로 돼 있는 네. 걸 많이 봤던 거 왜냐면은 요 옛날 방식으로 봉제를 하게 되면 봉제 끝부분에 남아있는 요 시접 튀어나온 부분이 입었을 때 손목 부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촉감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고 시접을 립 사이로 감춰서 요 부분을 따로 제작을 하고 마지막에 여기를 봉제를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걸리적거리는 시접이 없도록 하는데 얘는 같이 박았다. 레트로한 느낌이고 그런 걸 살려서 했지만은 만약에 그런 느낌의 옷이 전혀 아닌데 이렇게 봉제를 했다 하면은 그냥 싸게 만들려고 한 경우일 수 있어요. 의도가 된 디테일인지 아니면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한 디테일인지 이런 거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안쪽이 부들부들해요? 아까랑 다르게? 워싱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것도 워싱을 해가지고 안에 약간 기모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슈거지처럼 실을 이렇게 올을 올려가지고 스웨셔츠가 가져가야 되는 두께감을 만들거든요. 일반 원단보다 더 도톰하고 그 부분에 이제 공기층이 생기면서 약간 보온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도 피부에 닿는 터치감이 또 달라져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짰기 때문에 드라이하고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워싱을 해서 기모를 올린 데다가 조직 자체가 쟤보다는 부드럽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건조기에서 막 나온 타월 만지듯이 속에서 이제 만졌을 때 그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죠. 힘 빠진 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퀄리티가 낮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게 브랜드에서 이게 의도된 거라면 추구하는 저는 이런 거니까. 스웨셔츠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단단하고 좋은 스웨셔츠는 좀 무겁고 옷이 그쵸. 자유스러운 느낌이 없는데 얘네들은 입으면 축축 떨어지고 편하긴 되게 편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편하게 입는 스웨셔츠 이런 쪽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어쨌든 디자이너가 빈티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복각하기 위해서 만든 스웨셔츠다. 세 번째! 제가 주변에 스웨셔츠 잘 만드는 브랜드 추천해 줄래 하면은 꼭 한 번씩 등장하는 브랜드예요. 헤리티지 플러스 제품이고요. 되게 예쁘다, 뭔가. 그쵸? 네. 오레오 쿠키 느낌 나고. 좀 전에 보신 두 원단은 솔리드 칼라 원단인데 네. 얘는 이제 흰색도 있고 회색도 회색도 있고 여러 조합들이. 색깔들이 섞여 있어요. 요걸 이제 멜란지사라고 하고 멜란지사가 솔리드 원사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요. 오. 그리고 같은 회색이라도 옅은 색보다 짙은 색 멜란지가 더 비싸요. 오. 뒤에 있는 조직들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니트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복각 아이템 느낌이 나도록 원단을 재직을 했다. 챔피언 같은 데서는 몸판은 90도를 돌려서 원단을 사용을 하고 사이드 파트 부분에 재결로 원단을 달던지 립을 달아서 이쪽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추가로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몸판 자체만 90도를 돌려서 사용을 하셨다.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전에 봤던 두 브랜드랑 다르게 엽선 같은 데를 보면은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스티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서 봐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죠. 오, 그러네요. 요거는 오드람프라고 하는 방식인데 두 원단을 부착했을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 돌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은 원단을 이렇게 맞대고 박은 다음에 이렇게 벌리거든요. 오드람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단을 이렇게 겹쳐요. 위아래 겹친 부분에다가 박는 거예요. 피부에 닿는 촉감이 제일 좋고 봉제하기는 더 어렵고 시접의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쵸. 옷의 전체적인 무게감도 줄일 수가 있다. 운동복 같은 거나 등산복 많이 봤어요. 그런 데서 네.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앞에 이제 삼각 부분이 왜 되어 있냐면 립 파트가 이렇게 면적이 크게 되면 잘 늘어나거든요. 머리를 쉽게 넣었다 뺐다 하라고 이 부분을 이제 디테일을 넣는데 사실 얘는 지금 장식이에요.
몸판 위에다가 립을 이제 잘라서 오도람프 방식으로 위에다가 그냥 박으셨어요. 얇게 그냥 모양으로 넣으셨고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끝에 빈티지 워싱이 돼 있어요. 이런 거가 공임은 굉장히 커요. 비싸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예뻐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끝에 이제 빈티지 워싱된 것도 너무 이쁘고 원단 자체도 표면감은 굉장히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안쪽에도 부들부들해. 뭐 근접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디자이너 브랜드고 뭐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가 아닌 이상 20만 원을 스웨셔츠가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데 사실 얘 메이킹만 놓고 봤을 때는 10만 원대 후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메이킹과 들어갔다? 원단이긴 해요. 그 가격에 그런 것 같아요. 맞는 옷을 입는 거다. 네. 감성값으로 매긴 가격은 아니다. 그 다음 스웨셔츠는 사실 저는 몰랐던 브랜드예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캔버. 와 근데 이거 지금 이불 아니에요? 태평양이야. 제가 보통 입는 옷의 사이즈가 이 정도고 태평양 같은 남자였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딱하고요. 돌 하고. 같아요. 네오플랜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모양이 잡혀 있는 모양 듯한 느낌? 잡혀있다. 겉에는 면백이고 안에는 이게 아마 폴리일 거예요. 원단가를 조금 이제 낮춘 원단인데 워낙 헤비웨이트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갑옷 같다고 느끼시는 거고 그쵸. 딱 실루엣이나 느낌이 미국에 럭비 좀 한번 했을 것 럭비, 같은 럭비. 동네 형이나 아니면 아빠가 그냥 집에서 2주 안 빤 거 막 입고 아. 맥주 한 캔 먹을 것 같은 미국한 느낌이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접어 입으라고 이렇게 긴 건가? 제가 많이 본 봤어요. 스웨트셔츠들 중에서도 이제 네. 특히나 긴 것 같아요. 밑단도 립이 이렇게 10cm나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잡아주는 건가?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T자형을 가지고 있다. 아몰선이 봉제가 굉장히 불량해요. 밑에도 밑단은 그럴 수 있어요. 몸판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큰데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만나서 봉제가 되다 보면은 얘의 힘에 따라서 줄어들면서 밑단은 웨이브 질 수 있어요. 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유니클로처럼 디자이너의 의도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원한다. 그럼 몸판이랑 여기랑 이제 치수를 맞춰요. 웨이브가 안 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데 보통 스트릿웨어나 옛날 스웨트셔츠 같은 경우는 이런 실루엣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지죠. 근데 여기는 하지만- 웨이브가 지어야 될 이유가 이제 1도 없는 부분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봉제 불량이에요. 일반적인 한국 회사에서는 이런 옷이 나갈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다 반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원단의 이 단단함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실루엣도 오버사이즈가 딱 살고 몸매 보정도 되고 원단은 확실히 탄탄합니다. 근데 좋은 원단은 아니에요. 안에를 그냥 싼 폴리 원단 써서 시간이 지나면 보풀이 많이 지는 건가요? 그쵸. 빨면 빨수록 보풀이 뭉쳐서 계속 생기고 안에 만약에 검정 티를 입었다 그러면 요 흰색이 계속 묻어나오죠. 스웨셔츠를 검정색을 구매하셨다 근데 안에 흰 티를 받쳐 입었다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사양은 나쁘지가 않은데 메이킹의 어떤 퀄리티가 좋지는 않다. 일본, 이태리, 한국, 미국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왔냐 우리가. 이 나라도 스웨셔츠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영국.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미국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춥잖아.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의류가 좀 유명해요. 핸드메이드 니트라든지 스웨셔츠라든지 아니면 뭐 네. 캐나다 구스처럼 다운이라든지 지금은 슈프림 그 박스 로고 맨투맨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이었어요. 카나다? 메이드 인 카나다 제품이랑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제품이랑 약간 퀄리티 차이가 다르다. 납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요? 아 그래서 얘는 레이닝 챔프.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즐겨 입었던 브랜드인데 헤비웨이트는 아니에요. 미드웨이트 네. 정도 되는 스웨셔츠고 핸드필이나 안쪽에 이런 촉감이 좋아요. 좋죠. 네. 보들보들하죠. 딱 뭔가 얘는 네. 비싼 게 느껴져. 그쵸. 멜란지의 컬러가 어두우면 어둘수록 더. 아 근데 이 정도까지는 가격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얘가 보통 7% 정도 되는 가장 노멀한 회색의 멜란지인데 차콜 느낌 나는 멜란지로 네, 넘어가면 네. 가격이 확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특이한 게 몸판의 옆선 부분이랑 소매 안쪽 오. 옆선 부분 그리고 아모리 전체가 오드람프 봉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접이 안쪽에서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반 라글랑 패턴이에요. 요건 그러니까 디자인이죠. 소매를 목선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절개를 해서 따는 게 라글랑 소매고 일반적으로 달린 이런 소매를 이제 세트인 어깨 요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깨 꼭지점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는데 라글랑 소매는 모든 사람의 어깨에 잘 안착이 된다.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점은 땡기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세딘 소매 같은 경우에는 팔에 떨어지는 놓이면 더 이쁠 수가 있는데 어깨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작다거나 특별히 넓으신 분들이 입으면은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보완 작용해 줄 수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약간 트렌치 코트나 모지 코트에서 좀 많이 보이는 네. 패턴이에요. 맨투맨에서는 자주 있는 기법인가요? 디자이너가 특별히 의도를 해야지 있는 디테일인 건, 예를 들면 2, 30개를 찾아보면 하나 있을까 말까? 신경을 더 써야 되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패턴이 한 장으로 돼 있어 봉제를 여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얘는 어깨선을 갈라놔서 2장을 떠야 되고 봉제가 한 번 더 지나가잖아. 그 정도로 약간 까다로운 봉제다. 돈이 띠링띠링하고 그렇죠. 올라가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봉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립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시접 안 보이게 봉제가 되어 있고, 봉제를 한쪽으로다가 네. 해놨잖아요. 근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봉제를 양쪽으로 갈라서 턱이 안 지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신경을 안 쓰시긴 하셨는데, 얘는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16만 9천 원짜리인데 84,500원. 요 원단 가격이 일반적인 티셔츠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만든다고 하면 스웨셔츠는 1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공임이 비싼 데서 만들었고 원단도 좋은 거를 썼고, 그리고 이런 봉제 방식도 비싼 봉제 방식을 썼기 때문에 16만 원이라는 가격이 저는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는 않아요. 그냥 적정 수준의 가격이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들은 추천해 주신 분들이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스웨셔츠로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브랜드들만 모아놔서, 사실은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뭐 나쁘다거나 비교할 정도로 떨어지는 것들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리뷰할 브랜드는 토이즈 맥코이. 스웨셔츠를 좀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이면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 입어보고 싶고, 누구나 동경해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다 오드람프 방식으로 했는데, 얘는 또 배색 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티는. 이게 2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가다가 좀 틀렸어. 여기서 약간 겹치면서 다시 가도 옷 원단이랑 매칭이니까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배색을 쓰면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재봉틀이 지나가는 속도가 더 천천히 할 수밖에 없고, 공임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원단 자체가 스펀지 케이크 같잖아요. 루프일러 방식으로 만든 원단이라서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옆에 아예 시접이 없어. 그러네. 더 네, 편하겠네. 더 편하죠. 완벽한 이 원형에다가 원형팔을 캔버처럼 꿀렁임 없이 이렇게 1대1로 박으려면은 봉제하시는 분들이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특히나 곡선을 잘못 박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직선으로 막 박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남은 부분을 다 그냥 잘라내버려. 그거는 이제 싼 브랜드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오드람프를 치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접 정리를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처음부터 완전 제대로 박아야 네. 되는 거네. 그리고 안쪽에도 기모를 냈는데, 캔버처럼 싸구려 폴리를 써서 이제 막 긁어놓은 게 아니고 면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긁어놓은 거라서 양모처럼 느낌이 좋죠. 아까 헤리티지 플러스에서 덧댄 목분의 삼각형 그거 장식이었잖아요. 네. 얘는 백면에서 보시면 실제 립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달아놓은 거, 이렇게 해야지 재기능을 하는 거예요. 앞뒤로 삼각모 있네. 디테일이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축성이 있으면서 목을 넣고 빼기가 더 편리하게 봉제가 된 거죠. 이렇게 재단하는 게 모양으로 덧박는 것보다 2~3배 더 어려운 방식이죠. 또 목 부분 립으로 이렇게 랍바를 쌌는데,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변형을 최소화하고 목 부분의 디테일을 단단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디테일이고, 시접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한쪽으로 뉘어서 겉에서 이제 스티치를 박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유니클로에서 보여준 방식이 훨씬 더 깔끔하긴 해요. 아마 이게 복각 브랜드다 보니까 예전부터 스웨셔츠를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소매가 좀 긴 것 같아요. 그쵸. 옛날 스웨셔츠들이 소매가 다 길었어요. 운동복으로 입던 거고, 보온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서. 그리고 스웨셔츠가 좀 하는 브랜드인지 안 하는 브랜드인지를 알아보려면 소매 부분 봉제 방식을 보시면 아는데, 돌아가는 부분이 먼저 박히고 얘가 나중에 박히면 뭔가 복각 브랜드를 표방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나중에 박았다고 해서 나쁜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옛날 방식이라는 거야. 만약에 복각 브랜드를 표방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드람프를 치시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실이 쭉 계속 빠지거든요. 원단이 없어도 그 모양대로 계속 박혀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얘처럼 이렇게 한번 접어서 도매를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텍을 박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도매만 주셨어요. 이 프린트가 굉장히 귀여운데, 요런 게 또 디테일이에요. 스티치 위로 지금 프린트가 올라갔잖아, 립이랑. 옷을 다 만들고 얘를 나중에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옷 상태에서 프린트를 찍으면 더 비싸요. 뒤에도 보시면은 스티치 위로 프린트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나 프린트 위로 실이 올라가나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이거 솔직히 밑으로 살짝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서 일부러 지나가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겹치게 한 거야. 보여주기 비싼 티 위해서. 내려고. 이건 우리가 나중에 찍은 거다. 스텐실 기법으로 찍은 것처럼 한 것도 옛날에 세계대전 할 때 군대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만화 캐릭터들이 군대 아이템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미국이 세계 이태전 참전을 했을 때 군수물자를 막 대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만화를 제작하던 스튜디오 같은 데들이 컸대요, 공간이.
많이 장소가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튜디오에 있던 인력들이 군부대 이제 캐릭터도 만들어주고 뭐 옷에 이제 되게. 프린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만화 캐릭터들이 군대에서 많이 사랑받고 마스코트들이 되고 약간 그렇게 히스토리가 쓰였다고 해요. 있네요. 티셔츠 치고 25만 원가 비싼데 비싼 방식으로 만들어진 원단이고 만드는 방식도 비싼 방식이고 뭐 곳곳에 들어간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모양이 아니고 실제 기능을 발휘를 하는 디테일들이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사실 25만 원이 저는 그냥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브랜드 자체도 복각하는 브랜드 중에 1티어 브랜드고 가격을 떠나서 퀄리티로 보면은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 있다. 조그만 게 아쉬워요. 맞아요. 유일한 단점은 한국 사람이 입기 좀 작다. 이게 지금 2X라지거든요. 이거야? 네. 가슴 둘레가 한 120 정도 나와요.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 앵나 정도. 한 사이즈씩 작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아쉬워요. 이제 이런 브랜드를 입으려면은 신체적으로도 약간 일본인이랑 좀 비슷해야 돼서 발달하신 분들은 좀 입기가 힘들죠.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면 입으세요. 네, 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짜잔! 지금 네. 깜짝 놀랐잖아. 표정에서 이미 과거의 나의 언변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게 보여요. 분명히 캔버가 막 만든 옷이긴 한데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오,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 이걸 입었을 때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 좀 많이 좋아 보여요. 제가 럭비한 옆집 형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 좀 딱 근데 이런 느낌. 떡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어. 외숙하신 분들도 네. 이거 입으면 몸이 되게 좋아 보일 것 같고 원단이 이제 어. 힘이 있다 보니까 네. 실루엣 같은 게 되게 이쁘게 떨어지네요. 전체적인 게 동글동글한 게 동글동글하고 요 밑에 립이랑 몸판 잡히는 요 약간 요런 느낌이라든지 소매 떨어지는 요런 느낌이 어깨에 그 꿀렁거리는 봉제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옷이 좀 커서 다 가려졌어요. 근데 사실 어깨에 눈이 많이 안 가네. 소비자들이 왜 어깨를 별로 언급을 많이 안 하셨는지도 알겠어. 여기에 많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좋은 실루엣의 느낌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입을 것 같아요. 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이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늘 입어보면은 말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실루엣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 굉장히 몸이 큰데 저한테 입어도 굉장히 낭낭하고 얘가 사이즈가 몇이죠? 토익나? 딱 미국 느낌 뿜뿜 납니다. 기모였잖아요. 네. 어때요, 느낌이? 기모주들은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뭐 별 느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그냥 빠졌네. 나실님은 어떠신가요? 너무 편해요. 솔직히 뭐 이런 거 크게 저는 신경이 쓰이질 않아가지고. 여자분들은 사실 신경을 안 쓰죠. 부드럽게 몸에 차르르 감기는 느낌이 좋았고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기장감이 짧아서 그런지 저한테 그냥 잘 맞는 듯한 느낌? 맞아요. 제가 입어보려고 제일 큰 사이즈로 샀는데 기장이 생각보다 짧아서 나실님이 입어봤는데 여자분들이 입으셔도 오버사이즈로 괜찮다. 소매가 좀 긴 게 있긴 하지만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아니면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될 것 같고 와일드 동키가 드레이프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짜잔! 작죠 지금 옷이. 슬림해지셨어요. 레이닝 챔프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데가 네. 리프티도라서 분명히 2X라지로 드렸거든요. 아니 제가 사이즈를 깜빡하고 말씀 네. 못 드렸어요. 아 그냥 협찬만 요청을 하셨구나. 비로리. 어쨌든 제가 입으니까 핏되는 느낌인데 어. 원단이 굉장히 살에 촥촥 아, 감긴다. 감기는 느낌. 몸에 차르르 떨어져서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선호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대 이상. 어린 사람들은 부드러운 거 싫어요? 벌키한 걸 더 좋아하시지 않으려나? 제가 어깨가 살짝 좁은 편인데 곡직에 너무 이쁘게 떨어지는 어깨선만 봐주세요. 여기 배 부분은 보지 마시고 어깨가 굉장히 이쁘게 떨어진다. 차분하고 댄디하고 그렇죠. 깔끔하고 이런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이런 느낌.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또 입어봤는데요. 뭔가 왜? 나도 해야 돼? 여기 있잖아요. 아 얘 네네네네.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잖아. 귀엽게. 적군의 기지에 번개를 때려박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 목표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으로 해석하기 이해하고. 나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단의 포근포근한 느낌이 입었을 때도 느껴지나요? 완전 포근포근해. 완전 그리고 포근. 얘보다 네. 두꺼운 느낌,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계절감을 더 길게 해서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핏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디테일도 예쁘고, 그냥 나 갖고 싶어요. 참고로 토이스 메코에서 나오는 네.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아, 이거요? 네, 2X라지. 여성분들도 네.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았던 게 네. 생각보다 막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이런 게 없이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긴 게 또 이 나름의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걸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짜잔!
문제가 있어. 헤리티지 플러스 엑스라지를 제가 입으려고 샀는데 실루엣 특징이 있더라고요. 옆선을 보시면 가슴 둘레는 큰데 아래로 올수록 약간 가오리 핏자는 좁아지는 핏이에요. 디자인하신 분이 시보리 립 부분이랑 몸판이랑 이 부분이 약간 웨이브 지는 게 싫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립 훅에 맞춰서 얘를 줄이신 거지. 가오리 핏으로 제가 입으니까 배가 너무 끼더라고요. 나심이 머리 열받는 것 어떡하죠? 같아서 지금. 남자친구 맨투맨을 입은 여자친구 느낌으로 입으셨고 네. 저는 유니클로의 2X라지. 참고로 제가 입는 유니클로 사이즈는 4X라지입니다. 그래도 잘 맞으신데요? 맞긴 하지만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기가 좀 약간 민망합니다. 캔버가 짱인 것 같아요. 네. 물론 퀄리티나 만듦새가 깔끔하긴 하지만 기본템으로는 좋은데 뭔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게 약간 유니클로의 장점이자 아, 그쵸. 단점인데 장점이 단점. 너무 착한 느낌. 생필품 느낌이 있어. 꾸미고 싶어, 나 좀 오늘 뭐 그런 날은 특별하게 아니에요. 입고 싶어 그런 건 아닌 그런 거죠. 날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맨투맨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봤어요. 제 각각의 가격대에 맞는 디테일들과 원단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돈 회사 산 콘텐츠고 저희가 100% 가감 없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분들의 그냥 의견이구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나룽이들!